오늘은 신비의 고대 문명 미케네로 가보겠습니다. 슐리만은 발굴자가 아니라 유적 파괴자 아니냐. 저도 트로이 가서 슐리만이 파는 현장을 봤어요. 보니까 끔찍하긴 하더라고요. 트로이를 공격한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의 왕국. 어떤 이유에선지 미케네가 멸망하면서 무덤들은 다 도굴되었고 문명이 이 문화재 생기고 이 문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2025년 저와 함께하는 해외 답사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2월에는 일본 간사이 도쿄, 4월에는 그리스, 9월에는 튀르키예 답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요한입니다. 그리스 여행기 3편, 오늘은 신비의 고대 문명 미케네로 가보겠습니다. 잊혀졌던 도시 미케네를 찾아낸 사람은 트로이를 발굴한 하인리 슐리만입니다. 슐리만은 발굴자가 아니라 유적 파괴자 아니냐, 문화재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그냥 황금, 보물 사냥꾼 아니냐, 이런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또 비난만 할 수도 없어요. 그의 열정이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고대 세계로 가는 문, 발굴의 세계로 가는 문을 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슐리만 시대도 고고학자들 있지 않았냐? 있었죠. 그런데 이 고고학 발굴이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작업입니다. 제가 역사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돈하고는 관계없는 직업 아니냐. 제가 어릴 때는 사람들이 다 이상을 쫓아라, 훌륭한 직업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데 막상 역사학자 되겠다고 그랬더니 다들 말려요. 배고프다, 가난하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슐리만이 뭔가 트로이 고대 전설을 눈앞에서 만들어냈을 때 이게 사람들에게 이 작업에 가치를 던져주는 거예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삼국사기에 이게 진실이 뭐다, 이런 거를 찾아내야 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거 모르면 어떠냐 그래요. 왜? 자기 마음에 감동이 없거든. 근데 호동 왕자가 실존 인물이었다. 호동 왕자의 살던 궁전을 찾았다. 사람들 돈 냅니다. 춘향이가 실존 인물이었다. 남원에서 춘향이가 살던 집을 찾았다. 돈 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느끼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슐리만이 트로이, 고고학이란 학문이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들고 그냥 니들이끼나 하는 역사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로망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다. 춘향이 초상화가 발견됐다. 근데 복원하는데 좀 돈이 듭니다. 한 몇 억 들 것 같은데요. 전 2시간 내로 모을 것 같아요. 슐리만의 역할은 그거였어요. 그러니 그 사람의 공적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트로이 가서 슐리만이 파는 현장을 봤어요.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는데 보니까 끔찍하긴 하더라고요. 욕하는 이유도 알겠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슐리만은 공과 과실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 공도 우리가 가슴속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열정은 진짜였어요. 이 사람의 일상을 보면 정말 놀라운 열정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트로이 발굴 이후에도 그리스에 눌러앉아 살면서 성공적인 발굴을 꽤 많이 했습니다. 역사는 열정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다만 열정은 항상 파괴도 동반하더라고요. 그렇게 슐리만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슐리만이 그래도 덜 파괴하고 건진 유적, 트로이를 공격한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의 왕국 미케네입니다. 유물이나 유적만 가지고 따지면 트로이보다 미케네가 사실 더 대박입니다. 미케네 문명을 보려면 2군데를 방문해야 돼요. 첫째가 아테네 국립고고학박물관입니다. 미케네에서 찾아낸 황금 유물이 바로 여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케네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엄청난 황금 제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미케네가 멸망하면서 무덤들은 다 도굴되었고 유물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몇몇 왕들의 부장품을 땅속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공했습니다. 1876년에 슐리만이 찾아내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유물들을 보면 미케네 사람들은 황금을 주체를 못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황금잔, 황금 그릇, 장신구, 이 황금 얼굴은 데드마스크입니다. 황금을 얇게 펴서 시신의 얼굴을 새겼어요. 우리하고는 정말 다른 서양의 풍습이 그 데드마스크예요. 나폴레옹, 베토벤 등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얼굴을 석고로 떠서 최후의 모습을 남깁니다. 그 데드마스크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미케네의 황금 데드마스크입니다. 자세히 보면 눈을 실로 꼬맨 흔적이 보입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입에다 바느질하고 막 여기 하고, 요즘은 그 괴기 영화에 많이 나오지만,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동서양의 풍속인 것 같아요. 아마 무슨 영혼이 빠져나가지 말라는 뜻에서 하는 건지 과연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염을 꽤 가지런하게 다듬었죠. 슐리만이 이 수염을 보고 올리브 기름을 바른 게 틀림없다라고 추적했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데드마스크가 발견됐는데 슐리만은 이 얼굴을 아가멤논의 데드마스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아가멤논 시대보다 훨씬 이전 시대의 유물임이 밝혀졌어요. 슐리만도 이걸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독일식 이름을 새로 부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미케네 문명의 전성기는 기원전 17세기에서 15세기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케네인들은 상인이자 해적이었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둘이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도 뭐 카리브해 해적처럼 해적질만 일삼는 그런 해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무역품을 싣고 지중해를 누비는 바다 상인들이었죠. 미케네 문명의 토기가 지중해 전역, 북아프리카, 중동, 심지어는 유럽에서까지 발견이 됩니다. 물론 이게 미케네인들이 정말 거기까지 간 건지 아니면 이게 건너 간 건지는 좀 확실하지 않은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의외로 넓게 많이 간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이들의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당연히 무장도 단단히 해야 했죠. 유물 중에는 청동 무기들이 있습니다. 청동검, 커트라스 형태의 곡도, 단검,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칼에는 황금으로 상감 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보면 황금관을 쓰고 황금 목걸이, 황금 가슴 장식, 뭐 팔찌, 허리띠, 그리고 이 황금을 새긴 칼을 차고 황금잔을 들었겠죠. 어떻게 보면 신라 왕의 그 황금이 하고 비슷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를 보면 확실히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대단한 미케네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어딜까? 미케네는 아르고스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팔라미리 성체가 있는 정말 아름다운 항구 도시 나폴리오가 위치한 바닷가에서 보면은 저쪽에 산이 보이는데 그 산악 지역에 있습니다. 이게 좀 신기하죠. 이 바다 사람들이란 사람들이 이 훌륭한 평원과 항구를 놔두고 안데스 산속에 자리 잡은 잉카의 요새 도시처럼 산속에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성과 도시가 바로 미케네입니다. 복원도를 보면 꽤 잘 만든 요새예요. 산 옆으로 깊은 계곡이 파여 있는데 미케네에 물을 공급하고 수십 미터나 되는 협곡을 만들어서 미케네를 보호합니다. 성 밖에서는 왕릉, 무덤, 미케네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토기 공장, 기타 여러 생산시설들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미케네 주변의 언덕과 구렁들을 이렇게 둘러보면 온통 올리브와 무화과 나무들입니다. 포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생존 가능한 수종들이 바로 이런 나무들이죠. 그러니까 미케네 시절에도 아마 비슷한 수종들을 재배했을 겁니다. 여기가 미케네의 유명한 사자문입니다. 미케네 성의 정문이에요. 이거 발굴했을 때는 정말 경이였다고 합니다. 미케네안 지식이 조금 있는 분들이 여기를 방문하면 이 사자문 앞에서 반드시 사진 찍습니다. 지금 보면요, 사자 조각이 좀 소박해 보이는데 이게 거의 4,000년 전에 철기도 없고 사람들이 도시와 국가를 처음 만들고 석공, 도기공 같은 전문 기술인이 처음 생기고 왕과 사제와 전사계급이 생기던 시대의 조각입니다. 우리나라 전설로 치면 단군이 도읍을 세운 곳이 아사달이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아사달이 발견되고 이런 아사달의 성문 입구가 발견되었다면 야, 지금 우리가 거기를 갔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기 사자문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역사가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게 중학생 때인데 이 사자문 사진을 그때 중학생 때 봤어요. 그때야 뭐 책들이 안 좋으니까 사진도 뭐 흐릿하고 그랬는데
이걸 보면서 저도 그때는 뭐 고고학 역사 이런 거 제가 구별을 못했지만 야 정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오늘날 이 모양 요꼴이 됐는데 그래서 이 사자문을 봤을 때 이번엔 제가 두 번째 가니까 조금 감동이 덜했는데 처음 갔을 땐 저도 정말 심장이 멎는 것 같다는 건 좀 거짓말이고 하여간 찡하긴 하더군요. 중학교 2학년 때 참 트로이, 아킬레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아가멤논의 땅 이게 정말 역사 속에 있었구나. 그거를 2017년에 처음 갔을 때는 2019년에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심장이 뛰더라고. 조금 과장을 보태면 문명이 이 문화재 생기고 이 문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영웅설화의 주인공 헤라클레스 그분도 이 문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말이 많지만 전설의 모티브가 됐던 실존 인물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런데 그 헤라클레스 어머니 알크메네가 미케네의 공주예요. 그리고 알크메네의 남편이 티린스의 왕입니다. 근데 이 티린스가 미케네인들이 이제 해안가로 진출하면서 세운 요새입니다. 그걸 보면 헤라클레스는 미케네와 관련이 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사자문 안으로 들어가면 특이한 구조물이 나옵니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둥근 공간이에요. 이 건물은 복원도를 보면 마치 공원처럼 그려져 있는데 지붕이 덮인 타원형의 어두운 공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왕릉 또는 왕들의 가족묘 같은 곳이었어요. 로마에 가면 그 영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둥근 건축물인데 그 왕과 귀족들의 가족묘 같은 겁니다. 박물관에서 본 이 둥근 건물도 그런 시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봤던 바로 이곳에서 발견되었어요. 묘와 관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텐데 그건 그대로 두고 황금 유분을 땅 속에 이제 모아서 묻어서 약탈을 피했거나 아니면 도둑들이 모아서 깊이 묻어뒀다가 꺼내지 못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미케네 도시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성 안에 도시를 건설하려니까 마추픽추처럼 산을 빙빙 감으면서 주택들을 배치했습니다. 이 정상부에 왕궁이 있었어요. 지금은 터만 있지만 2층 가옥에 왕의 접견실이자 파티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홀이 있고 홀 위층에 침실과 생활구역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다 2층에서만 생활한 건 아니겠죠? 미케네와 그리스는 이 가옥 구조를 보면 특히 부자들의 저택은 여자들의 공간과 남자들의 공간, 즉 왕의 공간과 왕비의 공간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여자들의 공간은 저 안쪽에 있었죠. 여기도 이제 저 안쪽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궁은 산의 정상부이면서도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그 절벽 쪽에 마주보고 있습니다. 전망은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건물의 실내는 회칠을 하고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림 같은 벽화도 있고 오늘날 벽지 무늬처럼 기하학적인 장식 무늬를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목재 가구는 다 사라졌지만 목재, 그 다음에 황금으로 장식한 청동 가구, 뭐 황금 그릇, 지중해 전역에서 모은 이국적인 그릇과 장식품들이 한가득 했겠죠. 이곳의 단점은 물입니다. 계곡이 아래에 있지만 너무 멀어요. 그래서 산에서 아래쪽으로 터널을 파서 물을 퍼올렸습니다. 그 유적도 산 뒤쪽에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런 도시를 세우면 이제 이렇게 샘을 만들고 수로를 파서 도시 곳곳에 물을 자연스럽게 흘려 보냈어요. 근데 미케네는 수도 시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저수조 같은 건 있는데.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리스는 어차피 석회 성분 때문에 생수를 못 마십니다. 그래서 와인을 담궈 가지고 물에 희석해서 마시죠. 그렇게니까 우리들처럼 이렇게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목욕인데 티린스의 왕궁터에서는 목욕탕도 있어요. 아마 왕궁이니까 목욕시설 같은 건 있었겠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저 아래 계곡에나 내려가야 씻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 내려가서 씻고 올라오면 또 땀투성이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살았던 사람들은 땀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황금은 황금이고 평균 소득은 높아도 이게 산속에 집들이 있으니까 되게 좁아요. 물론 다 여기 사는 건 아니죠. 아래쪽에 계곡에 살았고 여기는 이제 왕궁과 중요한 사람들이 살았고
만약의 사태 때 이제 피난하는 곳이었지만은 아무튼 여기 사는 사람들이 주택은 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실내가 땀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리스 사람들은 지금도 수영이 일상이에요. 마치 우리가 사우나 가듯이 바다 갑니다. 고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미케네인들은 해상무역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케네는 깊은 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한데 뭐 바다까지 가는 거야 뭐 어떻게 타고 가서 배 타면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살 때는 황금으로 휘감으면 무거워서 땀내가 더 났을 것 같은데 글쎄 이게 황금내음이라고 생각했으려나. 아무튼 땀과 황금의 도시, 그리고 그 황금을 벌어 위해서도 저 먼 바다로 나가서 목숨을 걸고 땀과 바다와 싸워야 했던 사람들의 고향 미케네입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서 오래 살기는 너무 힘들죠. 결국은 산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우리가 아는 폴리스의 도시들이 만들어집니다. 2025년 저와 함께하는 해외 답사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2월에는 일본 간사이 도쿄, 4월에는 그리스, 9월에는 튀르키예 답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